사람의 눈입니까? 아니면 초능력입니까? 무려 8만 페이지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단 9일 만에, 그것도 전원합의체 회부 단 이틀 만에 다 읽고 판결을 내렸다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이 인자, 신임 법원행정처장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판결을 하면서 기록도 제대로 안 본 채 정치적 결론부터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진실 추적에 앞서 사법 카르텔의 기만을 깨부수는 이 영상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힘이 되어 주십시오. 자, 그럼 대한민국을 뒤흔든 9.1의 기적, 그 실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의 추궁은 송곳 같았습니다. 통상 대법원 판결은 평균 994일이 걸리는데 이 사건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끝났기 때문입니다. 전 위원은 묻습니다. 8만 쪽 다 읽었습니까? 처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봤다는 해괴한 답변만 반복합니다. 9일 만에 8만 쪽을 보려면 잠도 안 자고 초당 수십 페이지를 넘겨야 합니다. 종이 기록인지 전자 기록인지조차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처장. 기록도 안 보고 번개 판결을 내렸다는 조소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자리를 난장판으로 만든 건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사법부를 옹호하며 범죄자 대통령이라는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위원장석까지 다가가 삿대질과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추미애 위원장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경고하며 나 의원의 강제 퇴장을 명했습니다. 쇼츠 찍으러 왔냐는 비아냥 속에서도 삿대질을 멈추지 않던 그 모습. 이것이 우리가 목도한 사법 카르텔의 최후 발악입니다. 행정처장님, 네. 보통 새로 오시면 축하한다는 말을 먼저 하는데 축하한다고 도저히 제가 얘기가 안 나오네요. 법사에서 이럴 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럴 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당시 파기환송심이나 그분이 주심으로 온 행정처장 인사나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나왔어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아니, 떠들 거는 내가 들어주고, 내가 버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왔겠죠? 예? 아니, 지금 파기환송심 역사적으로 문제가 된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결정적인 그 판결에 주심으로 있었던 사람이 행정처장으로 지금 국회와 국민 앞에 법원의 입장을 밝히는 대표 선수로 나왔는데,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그러면 조용히 우리가 그 희대의 판결이 문제 있다고 온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오늘만 잘 버티면 그 판결이 정당화되고 행정처장 인사가 정당화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습니까? 예? 법원 행정처장 맡으라고 했을 때 느낌이 어떻던가요? 좋던가요? 내가 법원의 사법부의 2인자가 된다. 드디어 됐구나. 좋던가요? 공직자인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사할 수도 있죠. 자기가 이 시대의 판결의 주심을 맡아가지고 전 국민적 저항을 일으키고 법관들, 전국에 있는 법관들 자긍심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린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법원을 대표해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현장에서 일하는 법관들을 다시 죽이는 일이고 자긍심을 잃게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주심이었으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주심인 관계로 도저히 국민들 앞에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고사하는 게 맞죠? 이게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시간 지나면 넘어가겠거니 이게 지금 사법부의 태도예요. 개혁에 대해서도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티다 보면 결국 안 되겠지. 우리를 어떻게 누가 감히 건드리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사법부 아니에요? 예? 법원 개혁에 동의합니까? 법원이 개혁돼야 된다는데 동의하세요? 예, 사법개혁에 관한 여러 목소리들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도 같이 동의하냐고 묻습니다. 동참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 고치고 개선해야 한다. 이건 누구 취임사입니까? 누구 취임사예요? 대답 안 하십니까? 사법부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토록 큰 이유 본인이 모릅니까? 사법부가 그동안 존중돼왔고 아까 승복 얘기하던데 판결에 대해서 다 정치권에서 승복했었어요. 그 이후로 승복이란 말이 없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예요? 그 계기가 뭡니까? 대법원의 그 시대의 파기환송심 아니에요? 어디서 이유를 찾습니까? 그리고 넓은 안목과 신중한 실행으로 사법제도와 실무의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거듭나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했다고. 사법제도 실무 개선하는 거 그게 문제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했으니까 개혁할 게 없잖아요. 본인 지금 제도에 따라 그대로 판결했다면서요. 개혁할 게 뭐 있어요? 재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할 때 당연히 책 잡힐까봐 아마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정치적 한복판에, 정치 싸움의 한복판에 뛰어든 판결을 합니다. 그 자체가 옳은 겁니까? 헌법과 법률을 지켰다고 정당화되는 거예요? 본인이 와서 지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했다고 얘기하는 걸로 다 면죄부가 나오는 겁니까? 그게 지금 대법원 사법부를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 대답할 일입니까, 그게? 당장 사퇴하세요! 어디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여기 법사위원회에서 성명 냈잖아요. 사법부의 불신,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판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건국된 이후에 사법부의 신뢰, 우리가 그것만을 지키고 우리가 사법부의 권위,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게 어떤 겁니까? 그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 대법원 판결 주심을 맡았고 그 대법원 판결 주심 뿐만 아니고 다른 대법관들이 과연 기록을 제대로 받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구심 갖고 있고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행정처장이라고 치고 나와가지고 국회의원과 국민들 앞에서 답변을 하는 게 이게 희대의 부조리한 상황인 겁니다. 희대의 부조리한 상황. 대법원은 도대체, 사법부는 도대체 국민들은 안중에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예. 오늘도 우리 이제 대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 또 의혹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지난 계엄 내란의 밤에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원칙, 헌법을 준수해야 될 우리 사법부가 계엄군이, 내란군이 장갑차를 동원해서 국회에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에 대해서 이미 헌정질서 유린에 동조했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으셨고 인적 쇄신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지속될 것이다. 또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는 정치의 시간을 열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시간이 뭐냐? 사법부가 국민을 배반했다. 검찰도 국민을 배반했다. 행정부도 국민을 배신했다. 그럼 남은 건 뭐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내란 계엄에 맞서 싸웠던 입법부가 중심이 돼서 사법을 개혁하라고 엄명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법부의 국민에 대한 우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란 전남재판부, 영장재판 판사, 국민적
불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라인에 있다라고 하는 판사를 그냥 갖다 앉혀버리는 이 과감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무런 반성이 없구나. 오늘 국민의힘은 여기 나와서 법원행정처장님을 엄호하는 데 바빠요. 저는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반성도 하지 않고 사법부에 대한 방탄에 나서겠는가? 본인들의 내란관여 의혹을 막아줄 마지막 보루를 사법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가 이런 의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엄정한 조치를 통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법무장관님, 저는 특검이 대단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최대한 지방선거 전에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가 뭡니까? 국민의 선택권입니다. 누가 국민을 배반했고 누가 국민을 우롱했고 누가 국정농단을 했는지를 알아야 누구를 찍을지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지방선거 전에 결론을 내면 선거 개입이라고 국민의 눈가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정광석화처럼 깊이 있게 넓게 수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엄정하게 사건의 진상들을 드러내서 국민들이 그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내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도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법 관련돼서 여러 가지 법안 심의를 하는데 지난 1월 9일에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저는 발의를 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처럼 2단시 취급되는 전통 종교에서 볼 때 완전히 2단이라고 하는 이 종교단체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하고 특정 정당과 조우해서 이권 개입, 정치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을 해산과 동시에 본인들이 착복한 재산들을 국고에 환수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 있는 나경원 의원도 신천지로부터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또 국민의힘의 통일교와 신천지 당원들이 20만 가까이 가입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본인들의 경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스스로가 이것을 자정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국가기관이, 수사기관이 국민의힘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통일교 신천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정교유착 이 문제를 엄단하고 관련된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벌을 통해서 보수가 정상적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분명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통일교 신천지 법안을 위원장님으로 계신 동안에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제가 발의한 통일교 신천지 해산과 관련된 민법 개정안도 반드시 우리 법상에서 통과가 돼서 다시는 종교, 이단적 종교단체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또 그와 물밑에서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국정농단을 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지 못하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은 제발 편파 진행 좀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기대하십니까? 법사위가 허위사실 제조기가 자, 시간 갑니다. 동료 의원한테 시간 허위사실을 갑니다. 내도 신상 발언도 못하게 하고 위원장은 이런 편파 진행 좀 하지 마십시오. 수준 미달입니다. 수준 미달. 자,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종일 한 것은 사법부 압박입니다.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준 게 사법부입니다. 말 삼가세요. 무슨 말에 삼가합니까? 사법부가 잘못한 거 있습니다. 선거법은 634 판결 원칙으로 받은 나경원 1년 안에 뭐예요?
조용히 하세요. 제 발언권입니다. 조용히 시켜주세요. 633 원칙을 지키지 않고 선거법 재판을 오래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하도록 뭐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두 번째 뭐 했습니까? 뭘 또 정입니까? 위원장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 적당히 위원장의 회의 진행이나 이런 거를 행사하셔야지. 저도 하다 발언 중에 정해당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새로 드리는 거예요. 발언 중에 하세요. 정해당하기는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관한 민주당의 발언을 이러한 의회를 운영하는 행태가 바로 의회 독재이고 질의 취지와 추미애 무관한 발언을 하지 위원장께서 마시고 질의해 의회 주시기 독재의 바랍니다. 표본이 되지 말아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러더라고요. 방송인 김어준 씨가 그 김혜경 여사한테 여사라고 안 그러고 김혜경 씨라고 발언을 하는데도 방송 중단은 안 되는데 우리는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제 발언도 이렇게 그러면서 못하게 계속 말을 하니까 하고 참 있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 계속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말씀- 코미디 같은 말은 그만두시고 제 자, 발언 오서 넓은 질의 시간이니까 답게 끼어들지 지켜주시기 마십시오. 바랍니다. 끼어들지 마십시오. 위원장은 자, 품위 유지 발언- 의무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해주세요. 끼어들지 마십시오.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제 발언 내용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십시오. 발언 아니, 내용에 그게 아니에요. 대해서 부적절한 표현을 할 때는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발언 내용을 이렇게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것을 말씀드립니다. 발언권을 또 야당 주셨는데 의원의 발언 발언을 취지에 어긋나는 말을 위원장이 계속하면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중단시킬 수가 합니까?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에서 유죄받았습니다.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자, 8만 쪽 자,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경고, 이미 경고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자, 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발언권을 안 자, 줍니까?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대신에 그러면 조배숙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니, 쇼츠는 나경원 의원이 찍고 있는데 지금 누구 보고 쇼츠 찍는다는 거야 도대체? 자, 쇼츠는 나경원 의원이 찍고 있는데 누구 보고 쇼츠 찍는다는 거야? 쇼츠 찍기 위해서 계속 범죄자 대통령 하는 거야? 쇼츠 찍기 위해서 나경원 의원은 계속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야? 쇼츠 그만 찍어! 그래서 범죄자 대통령 하는 거냐고! 네. 자, 퇴장하십시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회 경위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지금 퇴장을 명했습니다. 퇴거에 불응하는 분들을 조속히 퇴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정의의 사유는 정의의 원인 제공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법안에 대한 토론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에 벗어나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언을 제지시키고 도저히 듣지 않아서 정회를 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의의 사유를 원인을 제공한 나경원 의원이 다시 제가 5분간 온전한 발언권을 주었으면 발언 자세를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발언을 다시 한번 제지했고 또 퇴장 조치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퇴거에 응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다시 폭언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퇴거 불응하고 위원장에게 이렇게 폭언을 계속하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야당 의원 발언을 왜 위원장 발언을 위원장 마음에 안 든다고
자, 어? 도저히 회의를 마이크를- 진행할 수가 없는 관계로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직접 위원장석에 다가와서 근접해서 폭언을 행사하고 손가락을 내저으면서 삿대질을 하는 관계로 도저히 회의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인만 하면 안 된다고 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혹시 법원 행정처장님은 지난해 6월 3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난해 6월 3일, 2025년 6월 3일에는 대법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6월 3일은 전 국민이 근무하지 않았던 날입니다. 임시 공휴일이었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 선거일로 기억합니다. 네. 그 선거일이 우리 대법관님, 법원 행정처장님으로 지명되신 우리 대법관님 때문에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이 없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답변 한번 들어보고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판단하십시다. 판결에 대해서 피업도 얘기 안 했습니다. 6월 3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저 위원장한테 하는 자세가 그게 뭡니까? 자,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자, 법원행정처장님, 마음을 담아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소회가 아닌, 네. 뭐, 그렇게 국회의원님들이 어린애 다루듯이 엄호하거나 하지 않아도 잘 하실 겁니다.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 위원장님 명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질책을 하고 계시고 우리 사법부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용어에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 자체가 없거나 국민의 의사를 매우 왜곡된 방향으로 치러질 뻔했습니다. 그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이었죠.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위원으로 있으셨던 분이 지금 법원 행정처장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적절한 질의를 하셨다라고는 보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적어도 법원 행정처장이 새로 부임해서 왔다라고 하면 국민들께 그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소명하고 설명하고 사과하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하는 그런 말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마지못해 답변하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갈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 먼저 당당하게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진짜 진솔하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버릴 뻔했어요. 사법부의 그 오만한 반란 행위 때문에 그 오만한 반란 행위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핵심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지금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원 행정처장이 이 전원합의체 판결 직전에 유사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유죄, 그것도 주심이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유죄를 했어요. 게다가 기록도 안 봤을 겁니다. 기록을 봤는지 안 봤는지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고 그때 왜 대법원은 대선에 함부로 개입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이렇게 왜곡시키려고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는 이 내란 옹호 행위들, 법원에 의해서 내란범들이 하나둘씩 영장이 기각되고 지금 재판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라고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난 대선을 뒤집으려고 했고 뒤집지 못하니까 이제는 내란범들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해서 그냥 기득권 계속 보호해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법적 카르텔 이런 것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에 나왔고 국민들 앞에 이제 섰으니 당당하게 입장 밝혀야 됩니다. 법원의 입장 밝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그때 대법원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 사과해야 되고 진정 사과한다라고 하면 사퇴까지도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법사위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 같이 흘러가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거 친일파 청산 못하고 시간 흘러갔더니 지금 아직까지도 이 대한민국의 친일파의 역사들이 우리의 통합을 가로막고 있고 그 기득권 유지하는데 지금 암약하고 있습니다. 이 내란범 우리가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은 그냥 또 시간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란범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10년 뒤, 20년 뒤에 계속 이것이 분열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사법부가 함부로 대선에 개입해서 국민주권의 정면으로 도전했던 그 행위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여전히 사법부는 국민 위에 계속 군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법원행정처장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분명하게 밝히고 제대로 사과하고 저는 기왕이면 사퇴하실 것까지도 권고합니다. 위원장님 이런 의사진행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입장을 좀 진지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 주권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재판 관련 아니고요. 답변해 보십시오. 국회는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입니다. 헌법상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민권을 박탈할 뻔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조용히 하시고요. 자, 질의나 의견 표명이 끝나면 다 그 법사위원님들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답변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예, 제가 지난 5월 1일에 있었던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제 주심 판사로서 법원 행정처장으로 보임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 1심과 2심에서 최근 이제 하고 있는 여러 재판들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우리 주심을 맡았던 그 사건이 여러 면에서 사상 초유의 판결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희대의 판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해당 판결을 두고 사법부가 대선 개입한 거 아니냐. 명백한 사법 쿠데타다. 이런 평가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고 국민적 비판이 집중되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그때의 이 사법부가 대선 직전에 대선에 개입을 해서 헌정질서 파괴에 사실상 동참한 그런 있을 수 없는 판결인데 거기에 중심에 우리 오늘 행정처장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지금 그 사안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졌고 사법개혁이 촉발됐고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그런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당시의 핵심 장본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대법원장이 뻔히 알면서 지금 행정처장으로 임명을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오늘 처장으로 이 자리에 오셨지만 거절을 하셨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자격 없다. 국민들을 볼 면목 없다. 그렇게 하면서 행정처장 이 자리에 안 앉으시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오셔가지고 당시의 헌법과 법률의 판단에 따라서 이 재판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 재판이 왜 문제가 됐냐?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차장께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이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판결이었습니다.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차장께서 주심을 하시면서 재판 기록 다 읽으셨습니까? 제가 상세한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 읽으셨는지만 답변하십시오. 당연히 다 읽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이 천대엽 처장도 대법관들 재판 기록 다 당연히 다 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읽으셨습니까? 상고심 재판에 필요한 상고유예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재판 기록 다 읽는다 했습니다. 이 사안은 1심에서 유죄가 났어요. 2심에서 대등 재판부가 정말로 심사숙고 끝에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유죄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1심 유죄, 2심 무죄, 정말 그 쟁점, 법리적 쟁점을 정말 상세하게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통상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사건들이 평균이 180건 평균이 994일입니다. 이러면서 거의 3년 이상이에요. 이렇게 걸리는 사안인데 이 사안은 더 오래 걸려도 충분히 당연하다 할 수 있는 그런 판결입니다. 워낙 쟁점이 1심과 2심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이걸 불과 한 달, 그리고 기록 보고 9일 만에 이 판결을 하는 것은 일반 상식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9일 만에, 또 전압 회부된 지 이틀 만에 재판 기록 다 읽으셨어요? 제가 다시 다 말씀드리지만, 읽으셨는지만 답을 하십시오. 예, 물론 다 읽었습니다. 8만 페이지를 다 읽었습니까? 위성한데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시오.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립니다. 8만 페이지 다 읽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말씀을 하시지만 이 사건은 1심과 2심의 사실 인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이 사안의 1심, 2심은 그는 사진을 오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의원님 그 판단이 다른 것이고 사실 인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공문에 대한 판단, 이 모든 것이 다릅니다.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판결을 잘 읽고 제가 있습니다. 재판 기록을 다 읽었냐 하는데 왜 엉뚱한 답을 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8만 페이지 기록 다 읽었습니까? 저는 기록을 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좋습니다. 다 그러면 종이 기록으로 읽었습니까? 종이 기록과 어쨌든 모든 자료들을 제가 종이 기록 읽었는지 지금 당연히 여쭙습니다. 종이 종이 기록으로 읽었습니까? 그러면 그 8만 페이지 기록 누가 복사했습니까? 지금 위성할 수 있다는 거 경고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니, 제 질문에만 답을 하십시오. 그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8만 페이지 종이 기록 다 읽으셨냐고요? 의원님 잠시만 기다리시고 거기에 대한 왜 답을 못 하십니까? 기록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필요한 범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심 재판관이면 기록을 다 읽으셔야죠. 저희 다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판결에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먼저 답을 하시고 해명을 하십시오. 종이 기록 8만 페이지 다 읽었습니까? 저희가 기록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봤습니다. 제가 이제 필요한 범위 내라는 게 어떤 뜻이냐 제가 설명을 드려요. 지금 묻는 게 아니고요. 종이 기록 8만 페이지를 다 읽으셨습니까? 하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yes 아니면 no라고 답을 하십시오.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이 기록 8만 페이지를 읽었다는 답은 안 하셨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에 관해서 원래 보기 않습니다. 답을 하시고 해명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다는 답변을 필요한 드립니다. 범위라는 게 다 읽으셔야죠. 기록을 다 읽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지난번에 전체 기록을 다 읽는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종이 기록을 다 읽으셨다. 아니면 전자 기록을 다 읽으셨다. 답을 하십시오. 국회에서 법안도 제대로 안 보면서 주심 판사가 기록을 다 읽는 게 거기에 사실이죠. 들어가서 법안 다 봐요? 국회의원들은 그냥 뭐 뭐지? 주심 판사입니다. 그게 왜 엉뚱한 걸 비교합니까? 그럼 본인은 법안 다 보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주심 법안 보고 다 들어. 본인은 주심 국회의원 아니에요? 본인 나올 때만 하세요. 배를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록을 아닌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해명하는 게 아니라 답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막으시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8만 페이지 답변을 안 들으면 답을 어떡해요? 하시라는 겁니다. 자, 답변해 보십시오. 다른 의원의 질문을 가지고 예의 없이 질문 같은 자, 유죄, 1심 유죄고 항소심 무죄인데 당연히 상고 이유서는 검찰 측이 제출하는 상고 이유서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대한 피고인 측의 답변서를 봤어야 되는 거죠. 이제 네. 답변서를 다 봐야. 그런데 답변서 제출되자마자 전원 합의체로 돌리셨어요. 그럼 언제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쟁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쟁점에 부합하는 것만 본다고 하셨는데 저희 판결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빠른 시기에 작수를 했고 그걸 더 검사의- 같은 거 아니면 답변을 못 하십니까? 검사의 주심이시면서 더 이상의 자, 양심에 따른 답변을 하시면 그 양심은 빗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관련해서 검사의 상고 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대법관들은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내용은 합의에 이르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천재적인 법원 행정처장님. 1심 유죄고 항소심 무죄였는데요. 항소심 판결이 굉장히 소상하게 왜 무죄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측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전원합의체로 번개같이 넘기셨는데 지체 없이 그 사이에 읽으셨다고 하니까 번개불보다 더 빠르십니다. 존경합니다. 행정처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이 국회에서 오고 가는 질의들이 사법부 독립을 침탈하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을 사수하기 위해서 최전방에서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띠고 나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답변이 것처럼 계속 그렇습니다. 저는 국회와 협력을 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법관 증언이 필요한지 아까 그 7만 페이지 기록 볼 수 없는데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검찰의 답변서, 검찰의 상고 이유서 명백하게 원심 판결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180도 뒤집어지는 피고인의 권익을 위해서 피고인 측의 답변서를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인데 하루 만에 다 봤다라고 하시고 그럼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날 거면 전원 합의체 왜 해부하는 겁니까? 이 사건은 판례 변경이나 이런 것도 아니어서 사실심을 사실 판단 그 사진상에 나오는 것이 피고인의 안다 모른다고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 그런 것이 국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이라면서요.
그러면 사실 판단이잖아요. 사실 판단에 대한 것이면서 그게 무슨 전원합의체 회부할 만한 성격의 사건이었습니까? 그렇게 쉽게 쟁점을 정리가 됐고 그렇게 쉽게 쟁점 관련한 기록을 7, 8만 페이지 볼 수 있었다면은 뭐하러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겁니까? 고민이 필요 없는 사안인데 다른 사건은 수개월이 걸리는데 이 사건은 불과 9일 만에 해결이 났다면 전원합의체에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국민이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대법관 증언이 필요한 거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무려서 사법부 독립의 침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막무가내 장단을 맞추신다면 그럼 여기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까? 결사항전의 각오로 나오신 겁니까? 무슨 자세가 그러합니까? 전현희 위원의 질문에 도대체 눈곱만큼도 서 있고 답변한 바가 없네요. 자, 다음은